안녕하세요, 여러분. 돈과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1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해온 분입니다. 이분은 수백 명의 사장님들을 만나며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과 마인드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이들의 특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저는 숫자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독한 구두쇠였던 아버지 덕분입니다. 셈을 잘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무사가 되었고 계산에 능한 나는 개업해도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한 건 개업 5, 6년 차 무렵이었습니다. 일하면서 깨닫게 된 장사로 돈 버는 사람 특징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가치를 돈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얼마를 썼는가 보다 언제 처리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컴퓨터를 잘 모른다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기업 제품을 사서 당일 교체합니다. 용산이나 온라인 최저가를 뒤지는 대신 오늘의 문제를 오늘 안에 해결하는 걸 택하는 거죠. 며칠 기다리며 몇십만 원 아끼는 것보다 지금 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장님들조차 인터넷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합니다. 청소기 하나를 사더라도 5만 원 더 주고 당일 사서 당장 청소를 끝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죠.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두 번째, 투자에 인색하지 않다. 거울 제조업체라면 샘플을 그냥 나눠줍니다. 몇만 원어치라도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신규 업체가 왔을 때 제품을 써보라며 선뜻 줍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설명하며 한번 써보시라며 전달합니다. 이런 방식이 손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투자가 성장의 핵심이라는 걸 봐왔습니다. 무작정 아끼며 인터넷 홍보물이나 뿌리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제품을 직접 건네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듭니다. 세 번째, 물건을 팔기보다 마음을 산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간 비용을 기꺼이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노력하는 것이죠. 네 번째, 부지런함은 기본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꾸준히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현재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무실 월세조차 빠듯한 상황에서도 해외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주저없이 비행기표를 끊고 다녀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기회를 붙잡기 위한 시도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신뢰하는 거래처를 만든다. 초기에는 손해 같아 보여도 앞서 말한 투자와 진심의 결과로 결국 몇몇 거래처는 회사가 어려울 때도 제품을 구매해주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감과 에너지가 말투에 녹아있다. 매출의 절반을 한 업체에 의존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보통 생각이라면 거래처가 갑질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더 당당합니다. 그래, 너희한텐 이제 안 판다. 나중에 와서 부탁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배짱.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신기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을의 위치에서도 관계를 리드한다. 갑자기 휴가철 전에 거래처를 찾아가 고급 캐리어 가방을 선물합니다. 좋은 가방이 있어 하나 샀어요. 휴가 때 이거 들고 다녀요라고 자연스럽게 전하죠. 뒷돈을 쓰는 로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아홉 번째, 돈이 돌고 돈다는 걸 안다. 인맥도 큰 자본도 없는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쓸 줄 압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압니다. 남에게 10원을 쓰면 12원에서 13원을 벌 수 있지만 100원을 쓰면 150원, 1000원을 쓰면 2000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수익이 나겠구나. 혹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점점 정확해집니다. 결국 돈은 점점 모이게 되죠. 반대로 20원, 30원만 쓰고 150원이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은 사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독하게 아끼고 10원 벌기 위해 10m 물속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반면 엄마는 늘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꽃꽂이 재봉, 플리마켓도 없던 시절 에코백을 만들어 동네마다 다니며 팔고 사람들을 모아 재봉을 가르치셨죠. 결국 아버지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하 창고를 얻고 봉제 공장을 차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싸움 별거. 저는 어린 시절 그 모든 과정을 보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며 저는 점점 감이 생겼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마 얼굴이 떠오릅니다. 엄마에게 약간의 자본과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만 있었다면 중소기업 하나쯤 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며 생긴 신념이 있습니다. 돈은 돌아야 돈이 된다. 100마디 말보다 만원 한 장 쓰는 사람이 더 착하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울 점도 발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짠돌이 짠순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덜 보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주팔자는 믿지 않지만 성격과 환경이 곧 운명이라는 말은 종교처럼 믿습니다. 부자들은 몇백 원도 아낀다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쓸 때는 함께하지 않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글은 갑자기 떠올라 써본 저만의 경험입니다. 개똥 철학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담은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말투, 습관, 사고방식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이 영상에서 소개된 특징들을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부자가 되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